예, 유득공의 유우춘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표현상의 특징보다가는 혹은 어떤 것의 상징성 보다가는 작품이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가 훨씬 더 중요한 글입니다.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포인트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은 선생님이 별로 중요한 건 없다 그랬죠, 그죠? 뭐 눈에 띄기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여기 뭐 서리법이 쓰였다, 뭐가 쓰였다, 그딴 것들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단순한 거니까 뭐 핵심 정리가 한문 소설이네, 개뿔 그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표현상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게 마치 추리소설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이거의 주인공이 유우춘이죠, 그죠? 유춘에 대해서 언급만 합니다. 계속 어떤 사건에서 어떤 대화에서 이 사람 이름이 쭉 나오다가 이게 전반부 얘기겠죠. 후반부로 가면 유춘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인물을 처음에는 일단 밑밥을 깔아둔다 그러죠. 이 인물이 있다 쭉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그 인물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서서히 글을 읽어 나가면서 한 인물이 초점화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구성한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뒤에 문제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개 소설. 한 인물에 대해서 실존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러한 전개 소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뒤에 2번 문제인가요? 그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이죠. 관점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술가의 어떤 삶이 나온 것이니까 예술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예술관의 어떤 갈등, 예술가가 이 두 가지 예술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예술적 어떤 경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글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글은 변형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글 속에 유춘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어떤 갈등을 하고 있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대중성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고요. 혹은 상업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예술하고 또 어떤 예술은 대중성이 없어요. 그냥 오직 어떤 예술적 경지죠. 여기서 기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술적 경지,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을 따르는 예술을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술가 스스로는 자신의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대중성,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글 속에 나라는 인물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본문에서는 두 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두 인물과 대화하는 게 나올 겁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이러한 예술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 속에 등장인물이 뭐 몇 명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내가 대화하는 그런 등장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가치관, 예술적 가치관이 어떤 것이고 작가가 생각하는 그것들 중에서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예술관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틀림없이 보기를 주고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기에 영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쭉 서술한 다음에 이 영희의 예술관과 일치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대화 속에서 어떤 생각을 보여주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으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시고 차근차근 볼 만한 글이에요.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고 어떤 것들을 봐나가야 될지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실학자인 유득공에 지은 한문 소설로서 당시 해금으로 이름을 떨쳤던 유우춘의 삶을, 자, 당시 해금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인 거죠. 조선 후기의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이 사람의 삶을 전기적으로 일대기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전개 소설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어쨌든 이 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유춘이라는 사람은, 예술가로서 유춘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폄하하지 않는 겸손함을 보이면서, 자, 백성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중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음악이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음악입니다. 이런 음악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폄하하지 않아요.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예술적 이상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술성도, 대중성도 중요하고 예술성도 역시 중요해. 이 두 가지의 어떤 조화로운 모습,
이 두 개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인물로 유우춘이라는 인물이 그려져 있고, 단순하게 예술감만 드러난 것은 아니라 뒷부분에서 이제 B에서 보게 될 거예요. 세태에 대한 풍자. 사람들은 어려운 걸 하지 않으려고 해. 쉬운 거, 귀에 당장 듣기 좋은 거, 그런 것만 음악으로 생각을 하고 듣기 어렵고 정신적 가치를 요구하는 예술성 있는 음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세태에 대한 풍자도 이름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유우춘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높은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한 기의 연마를 중시하지 않는 세태. 자, 여기서는 이러한 인물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거지들이 하는 음악은 기의 연마를 중시하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것만 잘 쉽게 들리는 음악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은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해. 사람들도 진정한 예술성이 있는 그런 음악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한 세태에 대해서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이 글의 주제 의식이겠죠. 다시 말합니다만 지금부터 독해를 해나갈 텐데 내용 자체가 여러분 이해 못할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도 별로 없고요. 읽을만 해요. 그런데 등장인물과 내가 대화를 나눌 때 이 인물이 예술에 대해서 대중성과 예술성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사람인가, 등등 그런 식으로 예술적인 어떤 관점들을 정리하시면서 글을 봐나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기공은 첫 번째 내가 이 글 속에서 대화하는 대상입니다. 서기공은 음악의 조예가 깊었어요. 이 사람의 캐릭터, 음악의 조예가 깊고 손님들을 좋아해서 손님이 오면 술을 내오고 검은고와 피리를 연주하게 해서 흥을 돋우었다. 나는, 이게 이제 서술자고요. 좀 특이하죠? 보통 고전들은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많이 봤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나는 기공을 따라서 놀며 즐기다가 한 번은 해금을 하나 얻어 가지고 가서 손을 놀려서 벌레 소리와 새 소리를 내어 보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금을 잘하는 사람 같지는 않죠. 그죠? 별 예술성은 없어요. 주위에서 흔하게 하는 음악, 그냥 일단은 대중성이란 말을 써볼게요.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말로 변주될 수 있는 말인데, 일단 사람들이 쉽게 듣는 음악,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음악, 특별한 기술적인 어떤 기회가 없어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기공이가, 자, 이제 기공의 평가를 잘 보셔야 돼요. 기공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쌀이나 한 웅큼 떠 주어야겠군. 이건 거지 깽깽이 소리지. 자, 거지 깽깽이 소리다. 나의 음악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아는 건 음악도 아니야. 무가치하다고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서기공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음악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심하기도 하지.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 우리나라 음악에는 아악과, 자, 뭐 내용상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아악과 소각 두 가지가 있다네. 아악이라는 음악이 있고 소각이라는 음악이 있다네. 아악이라는 건 옛날의 음악이고 소각이라는 건 후대의 음악일세. 사직과 문묘에서 아악을 쓰네. 종묘에서는 소각을 섞어 쓰는데 이게 바로 장학원의 소각이지. 군대에서 쓰는 소각은 세악이라고 하네. 사기를 고치하기도 하고 개선가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합평하거나 미묘한 소리까지 모두 갖추었기에 놀이며 잔치에서도 이 음악을 쓰지.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에 대해서 매우 조예가 깊은 분이고요. 이분이 지금 인정하는 음악은 아악이나 소각 같은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서 철의 검은고며 안에 젖대며 동에 장구며 복에 피리를 일컫게 되었고 유춘과 호궁기는 모두 해금으로 유명하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음악, 유춘이나 혹은 호궁기가 하는 음악은 아악 혹은 소각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해금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자네가 해금을 좋아한다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일이지 어쩌자고 이런 비렁뱅이 깡깡이 소리를 배웠는가. 자, 저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돼. 무슨 말일까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 혹은 아악이라고 했나요? 소각이나 아악처럼 예술성이 있는 이런 걸 해야지.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런 걸 해야지. 비렁뱅이들이나 하는 저는 세속의 음악,
듣기만 편하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런 세속의 음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자신의 음악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나왔던 인물의 예술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예술이라고 보는지 예술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내가 첫 번째 대화했던 서기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의 예술성, 기회를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대중성이 있는 거렁뱅이들의 음악, 여기서 거지라고 상징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직업군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에서 어떤 상징성을 부여한다면 예술성을 무시하고, 미안합니다, 말 버벅거렸네요. 대중성만을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시류에 영합하는 예술가들을 가리키는 거죠. 시류에 영합하는 대중성 있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고 정신적 경지와 가치를 가진 음악만이 음악이다. 음악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서기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지금 저 비렁뱅이들은 남의 집 문에 기대어서 해금을 켜서 하랍이며 할미며 갓난아기며 가축이며 닭이며 오리며 온갖 벌레 소리를 내고 있다가 그 집에서 쌀을 준 뒤에야 떠나지. 자네 해금 소리가 바로 그렇군. 자, 쌀을 준 뒤에만 떠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음악은 정신적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는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세속적인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는 기공의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서 해금을 자루에 넣고는 몇 달 동안이나 그대로 내팽겨 두고 꺼내보지 않았다. 자, 지금 이 기공과의 대화, 서기공과의 대화에서 유춘이라는 인물이 언급이 됐죠. 자, 계속 앞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나올 때마다 유춘이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는데 작가는 유춘을 직접, 나라고 표현해야죠. 미안합니다. 서술자인 나는 유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성 방식, 한 인물이 언급은 되지만 실제 등장하는 건 후반부에 등장해. 이유는 한 인물을 초점화시키면서 읽는 독자들한테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방식을 택한 모양입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어느 날 일가 사람인 금대거사가 찾아와서 이 금대거사가 나하고 이름만 언급되던 그 유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금대거사가 찾아왔다. 거사는 작고한 현감 유운경의 아들이었다. 현감이니까 뭐 글쎄요, 군수? 이 정도겠죠, 그죠? 높은 벼슬을 했던 유운경의 아들이었다. 유운경은 젊어서 협객 기질이 있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으며 영조 무신년에 충청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하여 큰 공을 세웠다. 자, 영조 무신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고 있죠. 글 자체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개 소설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쓰고 있는 글이니까 당연히 일반 허구, 완전 100% 허구인 글보다가는 사실성이 그래도 조금 더 강조되는 글일 거고요. 그러한 사실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장치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은경은 이장군 댁 여종을 좋아해서 종을 좋아했대요. 종하고 바람이 난 모양이네.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그 평등한 관계에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읽어보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정을 좋아해서 아들 둘을 낳았다. 나는 그 일을 떠올리고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다. 자, 아들 둘은 여기 나오는 금대거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버지가 똑같죠. 엄마는 다르겠고 신분도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배다른 동생들이 되는 건데 문제는 얘들이 종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노비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몸값을 구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노비를 풀어주는 걸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그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아들 둘을 낳았다. 나는 그 일을 떠올리고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다. 두 아우는 지금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자, 신분은 다르지만 아우라고 부르죠. 그랬더니 모두 여기에 있지. 내 친구 중에 변방 고을 수령이 된 자가 있는데 내가 발을 싸매고 이천리길을 걸어서 그 친구에게 돈 500냥을 얻어왔지. 그 돈을 가지고 이 장군 댁에 가서 두 아우의 몸값을 치르고, 자, 속량시킨 거겠죠. 몸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지금 큰 아우는 남대문 밖에서 망건을 팔고 있고 작은 아우는 용호영이 어떤 군대일 거예요.
자,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금을 잘 켜서 요 사이에 유춘의 해금이라고들 하는 유춘이 바로 그 일세. 자, 이름만 언급되던 사람이 다시 한번 또다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춘이라고 이름만 들어왔던 그 인물과 인연이 닿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나는 비로소 기공의 말을 기억해내며 깜짝 놀랐다. 이름난 가문의 후예로서 군대의 병졸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게 우선 서글펐지만 한 가지 재주로 이름이 나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게 반갑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름만 듣던 유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중략되어 있고요. 지금 그 다음 이야기는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유춘을 찾아가기도 하고 유춘이 나를 찾아오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두 인물 사이 예술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자, 일단 우선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때 나는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갔던 해금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 해금은 어떤가? 전에 나는 자네가 연주하던 해금의 뜻을 두어서 벌레 소리며 새 소리, 괜히 이거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쳐먹었죠, 그죠? 자, 벌레 소리며 새 소리를 내보려고 한 적이 있었지. 그랬더니 남이 듣고는, 이 남이 누군지 알죠?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그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이 듣고서 거지 깽깽이 소리라고 해서 몹시 창피했었네. 어떻게 하면 거지 깽깽이 소리가 아닐 수 있겠는가?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유춘과 직접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우춘이라는 인물, 유우춘이라는 이 인물의 예술관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유우춘은 손뼉을 치며 껄껄 웃더니 말했다. 물정 모르는 말씀이더군요.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야. 자,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며 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며 온갖 기술자들이 뚝딱거리는 소리며 선비가 개골개골 글을 읽는 소리며 천하의 모든 소리, 천하에서 모든 소리, 음악이 아니라 모든 소리, 모든 소리는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소리의 1차적 목표라는 거죠.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해금과 거지의 해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차이가 없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거지들이 하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악, 소각 이런 음악과 거지의 해금 이것도 차이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거지의 음악을 폄하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봤었던 그 서기공이라는 사람과는 생각이 다르죠. 서기공은 거지의 음악은 음악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유우춘은 음악의 1차적인 목표, 모든 소리의 1차적인 목표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1차적인 목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또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니 무슨 말일까요? 노모를 봉양하기 위한 거겠죠. 나도 돈을 벌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금을 배운 것이니 재주가 묘하지 않다면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의 해금 재주는 거지의 해금 연주가 묘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묘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 거는 제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나왔던 서기공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서기공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내 음악이 걔들 음악보다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거지들의 음악도 대중성을 추구하는 음악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다음 갑니다. 우선 제 해금과 비렁뱅이 해금은 그 재료로 보자면 똑같습니다. 해금은 할 때 말총을 메고 말총에 송진을 발라 꺼끌꺼끌하게 합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며 손으로 타는 현악기 소리인 듯도 하고 입으로 부는 관악기 소리인 듯도 하지요.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재주를 이루었는데 그러는 동안 5손가락에 모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이런 것이 거지와의 차이점이죠. 3년이 걸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손가락에 모두 굳은 살이 배겼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회를 연마한 거죠. 자, 조금 더 읽고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그런데 기회는 더욱더 높아졌으나 자, 이제 서거정이 하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고뇌가 나옵니다. 예술가로서 내적 갈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는 높아졌으나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이분이 하고 있는 유춘이 하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내적인 고뇌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부분 읽기 전에 살짝 한번 위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거지의 음악하고요. 거지의 음악은 우리가 아까 대중성을 따르는 음악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유춘의 음악은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었어. 근데 이렇게 말했죠. 거지의 음악이나 유천의 음악이나 1차적인 목표는 뭐였어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면 쟤네 음악이나 내 음악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들은 단순하게 남들이 듣고 이해만 하면 돼. 기회를 연마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다고 그랬죠. 예술가이기 때문에 자꾸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 목표로 계속 간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1차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먹고 사는 것이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사람이 썼던 말을 보면 살림살이죠. 살림살이가 목표인 것이고 여기는 어떤 예술가로서의 예술적 경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놈의 예술적 경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중들은 점점 이 음악을 이해를 못해. 잘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살림살이는 점점 반비례라고 하나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지 나도 혼란스럽다.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런데 저 거지는 못 쓰는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 몇 달 다루고 나면, 자, 몇 달만 다뤄요. 다시 말하면 기에 연마 있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그냥 대중성만 추구하는 거야. 몇 달을 다루고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자가 수십 명은 되지요. 자, 여기도 보세요. 모여드는 사람들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연주가 끝나고 나면 따라다니는 자가 또 이만큼 있어. 그러면 단순하게 대중성만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문제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귀에 듣기 쉬운 음악, 이해하기 쉬운 거, 시류와 관련된 그런 음악만 따르는 당대 사람들, 세태에 대한 비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만 들으려고 하는 당대 세태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거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쌀 한 말은 얻고 저금통에 돈까지 걷어 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야. 이 말은 대중성이라는 말이죠. 그죠? 시류에 영합하는 음악 대신 이 대중성과 항상 예술성은 대비가 되는 것인데 그지놈들은 이해하는 자가 점점 많아져.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좋아져. 나는 기회를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 이 둘 사이에서 고뇌하는 유춘의 말이 나온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유춘의 해금이라고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는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런 부분에서 세태를 비판 풍자하는 거죠.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 음악을 이해하는 자는 별로 없다. 종실이나 대신들이 이제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제 사례를 보여줄 텐데 하나가 종실이나 대신들이 밤에 악공들을 부르고 악공들은 저마다 자기 악기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마루에 오릅니다. 불빛이 희망한 가운데 시종들은 이리 말하지요. 잘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악공들은 몸을 굽히며 말합니다. 예, 이에 현악기와 간악기에 애써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 맞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간악기가 현악기에 애써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소리의 장단과 빠르기는 은은하게 하나로 어우러지지요. 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술적인 기회를 연마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악공들이 자신의 어떤 예술적 기회를 충분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니까 맞춰볼 것도 없이 한 방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겠죠. 자, 나지키 읍조리. 자,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연주를 했는데 나지키 읍조리는 소리나 음식을 씹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지 않아 흘낏 곁눈질로 보면 듣더니는 망연히 책상에 기대어 졸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경지가 높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잠시 후에 기지개를 켜며 말하지요. 그만하라. 악공들은 예의하고 내려옵니다. 돌아와 생각해보면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것일 뿐입니다. 또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자, 기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중성은 점점 떨어지고 예술가의 자기 만족에 불과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대신들 앞에서 연주했던 하나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 귀한 집 자제며 풍류 있는 유명한 선비들. 자,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유명한 선비들이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상한 모임에도 해금을 안고 가서 자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평론하고 어떤 이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비교합니다.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해금을 연주할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술에 흐드러지게 취하고 등불이 다 타들어갈 무렵 뜻은 높으나 글이 잘 지어지지 않아 괴로운 모습을 하다가 붓을 날려 종이에다가 글을 써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문득 저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너는 네가 가진 해금의 시초를 아느냐? 해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하니까 옛날에 해강이 만들었느니라. 그러고 또 엎드려서 대답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웃으며 말합니다. 해 부족의 금이란 뜻이지 해강의 해가 아니야. 그리하여 자중의 사람들이 분분히 다투지만 그게 내 해금과 무슨 상관입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내 해금 소리를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쓸데없는 소리만, 학식이 높은 놈들도 쓸데없는 소리만 할 뿐이지 나의 해금 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음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술가로서 자기 만족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가지의 예를 보여준 거죠. 자, 우리 무리 중에 궁기라는 이가 있습니다. 아까 호궁기 첫 번째 나왔던 인물이죠. 호궁기라는 이가 있습니다. 한가로운 날 만나서 두 사람이 각각 자루에서 금을 꺼내 켭니다. 눈길은 푸른 하늘에 던져두고 마음은 손가락 끝에 두어서 연주에 한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껄껄 웃으면서 돈 한 푼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돈을 주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사람도 예술적 기회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까 봤던 두 개의 사례는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경지가 높은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해 대신들하고 선비들 예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렇다면 같은 예술가들은 어떠냐는 거야. 그래서 호공기라는 사람하고 같이 연주를 하다가 보면 서로 틀리는 일도 없고 서로 잘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내 해금을 이해하는 사람은 궁기뿐이야. 자, 이해해주는 사람, 대중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예술가가 이해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기가 제 해금을 이해하는 건 제 자신이 해금을 이해하는 것만큼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점점 극단에 이르게 되면 자기 만족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와 대비되는 건 대중성이겠죠. 그죠? 예술이 어떤 정신적 경지가 높아지고 기회가 높아지게 되면 점점점 자기 만족으로만 흐르게 되고 대중성은 떨어져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게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몇 줄 선생님 일부러 행이 낸다. 소설은 행이 아니죠. 그죠? 저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요게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긴 얘기를 통해서 유춘이 하고자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대는 공을 이루기가 쉽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버리고 이게 누구의 음악이죠? 거지의 음악이죠. 거지의 음악. 대중성을 따르고 대중성은 높으나 예술성은 별로 없는 음악. 자, 이런 것은 버리고 공을 이루기가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배우려고 해. 이건 누구의 음악이에요? 우춘의 음악이죠. 유춘의 음악이고 위에 필기한 것을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내 음악은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대중성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술적인 경지만 가지고 있는 이런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요 반어적인 말처럼 보이죠. 유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춘이 예술성이 높은 음악이 나쁜 음악이고 대중성이 높은 음악이 좋은 음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성만 따르고 예술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반어적으로 세태를 풍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추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춘과의 대화고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우춘은 모친이 세상을 뜬 뒤로 자기 일을 버렸고 그 뒤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우춘은 아마 효자로서 악공의 무리 속에 숨어 지냈던 사람일 것이다. 우춘이 말한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자, 이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겠는가?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하자의 생각, 논의를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것, 쉽게 들리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르는 사람들의 세태를 나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풍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선생이 지금 예술성, 대중성 이 두 단어를 반복을 했는데 얼마든지 같은 말을 풀어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맥락으로 말한 것인지를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다. 적절치 않은 거. 여기 아마 전개 소설의 특징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눈여겨서 한번 보기를 차근차근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존했던 인물들과 실존했던 인물들과 그 인물과 관련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내용으로 작가가 교훈적 측면에서 후대에 남기려는 의도로 기록된 양식이다. 전개 소설이 아니라 전이라고 하는 양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앞부분에서 전하고자 하는 인물의 행적 및 사건을 설명을 하고 편결부에서는 그 인물에 대한 논평을 제시하는 구성을 취한다. 전의 구성. 조선시대 후기에 전 양식을 차용하면서 인과적 사건 전개와 전 양식을 채용한다는 말은 앞에서 인물의 행적을 얘기하고 뒤에 평론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인과적인 사건 전개와 인물의 갈등과 개성에 초점을 맞춘 소설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는데 이건 소설이에요. 이 앞부분에 말하는 것은 전이라고 하는 비소설입니다. 비소설이고 이런 양식을 차용해서 만들어진 소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설들을 전개소설이라고 부른다. 유춘전에서 이러한 전개소설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보기가 굉장히 긴데요. 전개소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 서너 가지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알아주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는 유춘의 말에서 작가의 교훈적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 전이 가지고 있는 교훈성을 주는 양식을 차용했다고 했으니까 1번은 가능하죠. 2번 유춘이 지닌 예술가로서의 면모와 고뇌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의 개성, 유춘이 어떤 인물인가? 인물의 개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개소설의 특징. 오케이. 3번 유춘에 대한 행적을 제시한 후에 그의 삶에 대한 평가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과 논평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의 특징을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4번 실존 인물인 유춘의 행적을 서기공 및 윤경 등의 인물과 관련지어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존 인물과 그 인물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전달하는 전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오케이. 5번 유춘과 관련된 여러 인물을 소개한 후에 그들의 행적과 관련지어 유춘의 갈등 해소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그런가요? 유춘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나요?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갈등한 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넘어갑니다. 2번으로 갈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거. 두 사람의 예술관을 비교하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A는 우리나라 음악을 분류하고 소각과 아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언급한 후에 나의 음악이 본받아야 될 대상을 제시하고 있어. 너는 거지 깽깽이의 음악을 버리고 유춘이나 누구누구의 음악을 배워야 돼. 맞죠? 그죠? 1번은 문제 없습니다. 2번 A는 비렁뱅이의 음악과 나의 음악이 차이가 없다고 말하면서 네 음악은 비렁뱅이라는 거야.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된 음악을 모르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나한테 소각이 뭔지 아악이 뭔지 가르쳐주고 누구 걸 배우라 말한 거죠. 자, 3번 B는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들이 내는 목적을 언급한 후에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비렁뱅이의 음악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드러냈어. 나의 음악이나 쟤들의 음악이나 1차적인 목표는 같다라고 했죠. 자, 4번 B는 우춘 자신의 해금과 비렁뱅이의 해금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건 얘기했어요. 그죠? 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나의 음악이 버렁뱅이의 음악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쟤들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쟤들의 음악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쟤들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A와 B는 모두 비렁뱅이들이 해금을 연주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렁뱅이의 음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어 A에서는 폄하했고요. B에서는 가치를 인정했었죠. 두 사람의 예술적 가치관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예요. 보기에 이글 속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보기를 주고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보기의 갑, 을의 입장에서 윗글의 음악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거죠. 아직 갑과 을을 읽지 않았는데 경우의 수는 아마도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대중성 이게 중요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게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웃기지만 예술성이 중요해. 또 경우의 수가 대중성과 예술성이 모두 어우러지는 게 중요해. 이런 식의 경우의 수들이 있을 텐데 보기는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갑부터 읽어볼게요. 자, 서화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서화는 심화 즉 물을 빌려 내 마음을 그리는 것. 물은 아마도 어떤 외적인 것이겠죠, 그죠? 외적인 표현을 빌려서 내 마음을 그리는 것인즉 높은 기회를 바탕으로 드높은 정신을 표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충실히 재현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리의 하공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들의 그림이 나중에는 방바닥을 뜯어진 것을 메우게 되는 것은 그림에 담긴 뜻이 얕고 천하기 때문이다. 비록 서화를 이해하는 이가 많더라도 드높은 정신의 경지가 곁들여 있지 않으면 다시 또 정신의 경지를 말하죠.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 경지가 곁들여 있지 않으면 다만 검은 것은 먹이고 흰 것은 종이일 뿐이다.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술을 결정짓는 것은 정신적 경지, 기회라는 거지. 이 사람은 갑은 예술성을 중시하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을 볼게요. 정소남은 난에 노근을 뿌리를 드러내어서 망해버린 송나라의 한을 그렸던 사람이고 조맹부는 절개를 훼손한 겁니다. 절개를 훼손하여서 원나라에서 벼슬을 했지만 정소남의 난초만 홀로 향기롭고 조맹부의 송설체는 비천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어렵네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가봅시다. 서하는 높은 기회를 바탕으로 무라 즉 대상의 정과 의를 드러내어 대상이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 자, 서화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서화는 뭘 표현하는 것이냐면 대상이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그죠. 대상의 아름다움. 아까 갑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회와 정신적 경지를 보여준다고 그랬고요. 이 사람은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답니다. 서화가 한낱 선비의 관계를 의탁하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표현해야 돼. 이 사람은 예술성보다는 대중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적절한 거 빠르게 한번 골라볼게요. 1번 하공이 그린 그림과 마찬가지로 버렁뱅이의 음악은 드높은 마음만 드러낼 뿐 높은 기회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럴싸해 보이죠, 그죠? 높은 기회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어. 맞는 말이죠. 음악적으로 가치가 없어. 맞는 말이지만 거렁뱅이의 음악에 드높은 마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일단 1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2번 유춘의 해금 연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도 대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연주에 높은 기회를 바탕으로 한 드높은 정신의 경지가 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답은 2번이겠네요. 3번은 유춘의 해금 연주는 군기에게 돈을 지불할 정도로 기회가 부족해.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종실과 대신들이 듣는 악공들의 연주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음악에 담긴 악공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웃기시네. 이해 못해. 졸고 앉아있었죠. 5번
버렁뱅이의 음악은 정소남이 그림과 조명부의 글씨처럼 높은 기해를 바탕으로 기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답은 2번인데 요 문제는 지금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갑과을 보기만 비교하는 문제로 나왔는데 이 문제가 보기하고 지문 속에 나온 등장 인물과 매칭을 시켜서 비교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한 번쯤은 답이 쉽게 나왔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한 번쯤은 반드시 눈여겨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설명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